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BL 트리는 다시 요약을 하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었던 BST에 각 노드가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하게 하고 추가적으로 왜 부모 링크를 유지하려면 계속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부모 링크를 유지하도록 만드는 게 구현할 때 편리합니다. 그래서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형태로 BST를 만든 다음에 그 노드에 추가적으로 균형 인자를 유지할 수도 있고 얘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트리의 높이. 근데 이제 저는 트리의 높이를 유지하는 형태로 이제 구현을 했고 그 버전을 이제 올려드릴 거고요. 이제 삽입을 하게 되면은 노드의 높이가 이제 그 노드를 기준으로 그 위에 있는 루트까지 있는 노드들의 높이가 바뀌어야 돼요. 그러면 얘네들을 높이를 쭉 갱신해 가면서 노드의 균형이 깨진 애들은 다시 복원해 줍니다. 그 복원하는 방법은 회전이라는 걸 이용하게 되겠고 한 번만 회전할 수도 있고 많으면 2번 회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최대 몇 번 회전하냐면 이 노드의 높이만큼 그런 싱글 또는 더블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비용은 그 회전하는 비용은 상수 비용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용은 로그 n에 비례하게 됩니다. 내려갈 때도 로그 n, 올라갈 때도 로그 n. 한번 내려가 한번 올라가면은 어쨌든 처리가 되는 거예요. 물론 거기에 부가적으로 회전하는 비용이 들어가지만 회전하는 비용은 트리 높이 그 어떤 노드들의 개수에 비례하지 않기 때문에 상수 비용이라 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드의 회전은 오른쪽, 왼쪽 이렇게 두 개로 보시면 되겠는데 이렇게 회전을 두 개를 할 때 여기서 또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트리의 높이가 바뀌는 애들은 B와 A만 바뀌어요. 나머지 애들은 안 변해요. T1, T2, T3에 있는 애들은 안 변합니다. 그냥 내려가고 올라가니까 T1, T2, T3는 안 변해요. A는 변할 수 있고 B는 변할 수 있어요. 이 두 개만 변하고 나머지 애들은 안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계적으로 오른쪽으로 가는 건 이렇게 그 링크들만 바꿔주면 됩니다. B가 올라가고 B의 T2가 A의 레프트로 가게 되겠고 B의 이제 레프트는 A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가면 B는 B의 right가 T2가 되겠고 A의 left가 B가 되는 형태로 돼서 이런 식의 코딩들을 해주면 되겠고 실제 하다 보면은 A의 parent나 뭐 이런 애들 할 때 이제 그 위치가 널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 조심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싱글 로테이션 하는 거 두 개 만들고 요런 두 가지 경우에 대해서는 더블 로테이션 하는 걸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ABL 트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삭제도 비슷해요. 삭제도 얘가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됐을 때 올라가면 얘는 아무 의미가 없고 변하는 게 이제 노드가 얘가 변하겠죠. 얘는 변하고 요 경우에는 얘네들은 안 변하고 얘만 변해요. 얘네들의 높이를. 그래서 삭제된 노드의 부모부터 꼭대기까지 올라가면서 또 하면 돼요. 리밸런싱을 처리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삭제 자체는 원래 방법대로 삭제를 하고 BSD에서 하는 삭제를 하고 삭제한 노드의 부모 노드를 기준으로 쭉 올라가면서 삭제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이 리무브는 뭐 그렇게 됩니다. 자바 코드를 이건 C++구나. 자바로 볼게요. 자바 코드를 잠깐만 보여드리면
여기 보면은 만약에 내가 ABL 트리를 직접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러면 BST04 버전을 이용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BST04 버전은 이제 부모 링크를 유지하는 버전이잖아요. 그 버전에다가 이제 회전하는 기능만 넣으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패런트까지 있었는데 하이트를 하나 추가하시면 되겠고요. 하이트를 추가하면 되겠고, 이제 여기에 뉴 노드 패런트를 이제 했겠죠. 그럼 요 하나를 추가하시면 돼요. 리밸런스 패런트를 추가를 해가지고 이제 삽입된 노드, 단말 노드의 부모부터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처리하면 돼요. 그 루트까지 올라가는 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구현하는 건 재기적으로 구현하는 거죠. 쭉 하고 패런트에 대해서 다시 불러. 그럼 언제까지 부를까? 패런트가 널이 되면 끝나겠죠. 올라가다가 이제 루트가 되면 루트에 패런트는 없으니까 끝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재기적으로 할 수도 있고, 재기적으로 하는 게 싫으면은 반복문을 써서 노드가 널이 될 때까지 이제 요 리밸런싱 작업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올라가면서 왼쪽 서브트리, 오른쪽 서브트리의 높이를 파악해가지고 왼쪽과 오른쪽에 그 하이트 값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밸런싱을 하는데, 여기 보면은 이제 리밸런스 right, 리밸런스 left가 있는데, 그 리밸런스 right와 left를 가면은 이제 이중 회전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중 회전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left 먼저 하고 right 먼저 하고 left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중 회전을 구현해 놓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left와 right는 단일 싱글 회전은 이렇게 이제 아까 거기 보여줬던 그거를 그대로 기계적으로 코딩하면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left와 right가 다 되고, remove에서도 여기에 remove는 기존 코드와 똑같고, 여기서 그 remove 한 다음에는 이제 걔의 parent부터 반복적으로 올라가서 루트까지 리밸런싱을 하도록 코딩을 하면은 이제 그 되고, 나머지 previous나 이런 코드들은 하나도 안 건드려도 돼요. BS와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BS와 차이 나는 부분은 add와 remove, 그리고 add에서 들어가는 게 리밸런싱이 이제 루트까지 가야 들어가는 거고, 삭제도 삭제한 노드의 부모부터 꼭대기까지, 삽입한 경우에도 삽입한 노드의 부모부터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이제 리밸런싱을 시도하면 됩니다. 해야 돼? 그럼 하고, 안 해도 돼? 그럼 그냥 그 다음 올라가서 또 검사하고 끝까지 검사를 하면은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게 이제 AB의 트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블랙 트리를 살펴봐야 되는데, 그 레드 블랙 트리를 살펴보기 전에 머지와 스플릿 하는 방법을 잠깐 봅시다. 머지와 스플릿 하는 방법. 우리가 일반 정렬 리스트가 있어요. 근데 정렬된 두 개의 리스트를 결합하는 비용은 합병 정렬이라는 걸 이용하면은 ON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리스트가 정렬된 배열이 있고 정렬된 배열이 있어요. 그러면 합병을 어떻게 하냐면 얘와 얘를 비교해서 더 작은 거를 내리고 또 비교하면서 하나씩 내리는 거예요. 여기서 내릴 수 있고 여기서 내릴 수 있고. 그러면 한번 쭉 가면은 정렬된 결합된 배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합병 정리할 때 쓰는 건데, 만약에 중첩이 안 돼 있어요. 리스트가 중첩이 안 돼 있어요. 즉 여기가 뭐 10인데 여기는 11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보다 여기 있는 애들이 다 큰 거죠. 그러면 그냥 뒤에다 붙이면 되죠. 아니면 얘를 여기 뒤에다 붙이면 되든가.
위치에 따라서 붙이면 돼요. 그러니까 둘이 중첩이 안 돼 있어. 그러면 이제 그 쉽게 합병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경우 말고 요 경우에는 리스트에 있는 중첩이 안 돼 있으면 한 애가 얘보다 다 작거나 다 큰 애예요. 다 큰 애는 뒤에 붙이면 되겠고 다 작은 애는 앞에 붙이면 돼요. 그런데 ABL 트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BL 트리도 서로 키들이 섞여져 있으면 얘를 하나로 합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둘이 봤더니 중첩이 안 돼 있어. 얘 제일 큰 것보다 얘 제일 작은 게 커. 그러면 여기 있는 애들보다 여기 있는 애들은 다 큰 애들이죠. 그러니까 여기처럼 얘는 1, 2, 4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제일 큰 애는 4고 여기서 제일 작은 애는 5예요. 그러면 여기서 제일 큰 애보다 큰 애보다 여기서 제일 작은 애가 크면 얘네들은 중첩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결합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이 두 개를 어떻게 결합하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써 있는데 이거 보지 말고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요 Abel 트리가 있고 여기 Abel 트리가 있어요. 뭐 Abel 트리가 아니라고도 합시다. 그냥 BST 트리가 있어요. 그럼 이 두 개를 결합하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결합하면 돼? 한 가지 방법은 얘네들이 여기는 얘보다 다 작은 애니까 이렇게 붙여도 돼요. 그렇죠? 여기 한 가지 방법. 그 다음에 이렇게 붙여도 돼요. 4에다가 7 놓고 여기다가 이렇게 5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도 되는 거죠. 여기서 얘네들은 얘보다 다 크니까 이 가장 큰 애 아래다가 붙이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서 가장 작은 애 아래다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붙이면 뭐가 안 좋을까? 트리의 높이 측면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조금 더 트리의 높이 측면에서 좋은 방향으로 결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중에 하나를 끄집어 와서 새로운 루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중에 하나 끄집어 오면은 어느 걸 끄집어 오면 돼? 4를 끄집어 놔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5를 끄집어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제일 작은 걸 끄집어 와가지고 양쪽으로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트리의 높이가 더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개의 BST 트리가 있을 때 트리의 높이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결합하는 방법은 여기서 가장 작은 애, 여기서 가장 큰 애를 갖고 올라와서 하면 되겠고 그때도 노드의 개수를 보고 많은 쪽에서 갖고 오는 게 좋아요. 많은 쪽에서 하나 빼서 갖고 와서 결합을 하면은 이제 트리의 높이가 아래나 아래로 붙이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적입니다. 근데 그렇게 붙여도 뭐가 안 되냐면 트리의 균형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어요. 얘도 ABL, 얘도 ABL 있을 때 보장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이 있냐면 우리는 이런 애랑 결합하려고 그래요. 무지 큰 애랑 작은 애. 근데 아까 얘기는 뭐냐면은 얘가 더 많은 애니까 여기서 제일 큰 애를 갖고 와서 이렇게 결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편향되겠죠. 편향돼요. 그럼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떻게 하냐면 루트부터 비교해요. 그럼 얘가 너무 크기가 안 맞죠. 그러면 이쪽으로 내려와요. 얘는 지금 빨간 애는 얘보다는 다 큰 애예요. 그럼 이쪽 큰 애로 내려오는 거예요. 요 서브트리와 얘를 비교해봐요. 그랬더니 얘가 여전히 훨씬 작아. 그럼 또 내려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오냐면 얘와 크기가 비슷한 애까지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두 개의 애를 결합하면은 전체 트리의 높이를 균형을 더 가깝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첩되지 않은 ABL 두 개 트리를 효과적으로 결합하는 방법이 이 방법입니다. 얘를 어디다 그냥 집어넣는 건 아니고 비슷한 크기에 있는 여기서 서브트리를 두 개를 결합하는데
이 두 개를 결합할 때도 그냥 결합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작은 애, 큰 애, 여기서 제일 작은 애 중에 하나를 끄집어 와가지고 새 루트로 만들어서 결합을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지하는 방법, 스플릿까지 얘기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합병, 언제 합병하는 방법, 이제 중첩되지 않은 두 개의 트리를 결합해가지고 트리의 높이를 트리의 균형을 최대한 맞추려고 할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드 블랙 트리를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런 거 만든 사람들도 참 신기해요. 근데 레드 블랙 트리는 트리의 특성이 네 가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는 여전히 이진 검색 트리예요. 이진 검색 트리의 특성을 만족하고 추가적으로 요 네 가지 조건을 추가적으로 만족하면은 레드 블랙 트리라 그래요. 그리고 레드 블랙 트리의 특성을 모든 노드들이 만족을 하면 이 트리의 높이는 또 뭐랑 비례해요? 로그 n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트리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조건들을 만족하게 계속 삽입하고 삭제를 하면. 그래서 어떤 조건이냐면 각 노드는 빨간 또는 검정 노드여야 돼요. 그러니까 색칠을 하는 거예요. 높이 정보를 이용하지 않고 색칠만 합니다. 루트 노드는 항상 검정 노드여야 돼요. 그 다음에 두 개가 연속 빨간 노드일 수가 없어요. 지금 두 개가 연속 빨간 거 없죠. 그 다음에 모든 실패 검색에 대해 루트부터 지나가는 검정 노드의 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요 네 번째 거를 보면은 얘가 뭔가 균형과 맞는 거죠. 일로 가도 몇 개를 지나가야 돼요. 검정 노드를. 두 개를 지나가게 되죠. 이렇게 가도 두 개예요. 이렇게 가도 두 개고 이렇게 가도 두 개예요. 그러면 대략적으로 위에 중간에 레드가 있으면 상관없는데 맨 아래 레드가 있어도 실제적으로 검색하게 되는 우리가 트리 여기서 어디로 가나 거쳐가는 노드의 수가 비슷하다는 거예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면 어느 경로로 가든지 단말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거쳐가는 노드의 수가 비슷하면은 이 트리는 거의 균형이겠죠. 그렇죠? 편향돼 있으면 이쪽으로 가는 데는 엄청 가야 되고 이쪽은 짧게 가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쪽으로 가나 만나는 검정색 노드는 같아. 그러면은 이제 거의 균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도 증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 얘기까지 안 하고 저것만 만족하면은 트리의 균형이 되는 거고 그 특성은 요 알파 특성을 잘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요구사항을 어떻게 계속 충족하냐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노드의 색을 변경하는 경우가 있고 에이벨 트리처럼 회전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이용할 수도 있고 변경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드를 추가할 때 빨간 노드로 추가하고요. 이거 얘기하기보단 이런 방법을 써요. 이 방법을 생각해보고 다시 가보겠습니다. 빈 트리면 검정 노드를 추가해요. 왜? 루트는 항상 검정이어야 되죠. 빈 트리가 아니면 일반 이진 검색 트리에서 삽입 과정을 수행합니다. 수행 과정에서 두 자식이 모두 빨간 노드인 노드를 만나면 모두 색을 바꾸고 이때 노드가 루트 노드이면 빨간 노드를 다시 검정 노드로 바꿔요. 이런 애를 만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이거는 의미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빨간 노드를 두 개를 만나면 얘를 검정색, 검정색. 어디 갔어? 에이벨 트리로 갔네. 레드 블랙 트리. 처음에 검정 노드 추가됐죠. 그 다음에 10을 추가해요. 그럼 빨간 노드로 이제 10이 들어갔어요. 검정, 단말은 아까 룰이, 그 룰이 뭐냐면, 새 노드를 추가할 때 부모 노드가 검정 노드이면 빨간 노드로 추가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빨간 노드로 추가하고 종료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5. 그러면 얘가 빨강이 됐으니까 회전을 해가지고 이렇게 검정, 빨강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서 봤어요? 지금 현상을? 그러니까 이게 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되냐면 검정이었고 5가 아니었나? 기억이 안 나네. 똑같았지. 값들 안 바뀌었죠. 요 상태죠. 요 상태에서 20이 되니까 빨강이 연속이 됐어요. 그러면 얘를 검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검정으로 바꾸면 어느 쪽으로 가나 다 되는 거죠. 30 넣어볼까? 그러니까 이 룰이 이런 식으로 회전하면서 필요하면 색도 바꾸고 그러면서 처리해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가 에이벨 트리하고 이 레드 블랙 트리하고 중요한 차이가 뭐냐면 에이벨 트리는 삽입할 때 어떻게 가요? 단말까지 가죠. 단말까지 가서 거기 가서 이제 다시 올라오면서 해요. 그러니까 내려갔다 다시 루트까지 올라와요. 얘는 내려가면 끝이에요. 다시 위로 안 가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려갔죠? 색깔만 바꿨어요. 그 다음에 40을 넣으면 바로 위만 한번 회전하고 끝나요. 다시 루트까지 안 올라가요. 그러니까 내려갔다가 한번 필요하면 회전해서 아니면 더블 회전해가지고 끝나요. 그러면 비용은 어느 게 더 좋겠어요? 레드 블랙 트리가 더 성능은 좋아요. 왜냐하면 에이벨 트리는 내려갔다가 끝까지 루트까지 올라가면서 필요하면은 다 조정을 해줘야 돼요. 근데 레드 블랙 트리는 끝까지 가서
색만 바꾸든가 아니면 바로 그 윗노드, 부모 노드만 기준으로 회전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능은 얘가 더 좋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트리의 높이는 어느 게 더 좋을까? ABL이 더 좋아요. 트리의 높이는. 얘도 어차피 로그 n에 비례하지만 트리의 높이는 ABL이 더 최적에 가깝습니다. 근데 얘는 그 ABL 높이의 최적을 조금 희생하면서 성능을 개선한 거예요. 성능을. 그래서 이 레드 블랙 트리는 뭐 실제 구현은 안 하지만 그 구현한 걸 제시는 안 하겠지만 한번 만들어봐도 재미있을 것 같고, 핵심은 ABA 트리가 더 균형 트리라는 거예요. 하지만 삽입과 삭제하는 비용은 레드 블랙 트리가 훨씬 좋고, 그래서 실제 라이브러리에서 ABL 트리를 안 쓰고 얘를 씁니다. 그러니까 트리의 높이보다는 전체적인 성능을 더 따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얘를 쓰게 되겠고요. 얘도 한 번만 회전해야 되는 게 아니라 두 번 회전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항상 얘는 언제 두 번 회전하냐면 이런 경우에 두 번 회전해요. 여기 보면은 일직선이 아니죠. 회전해야 될 게 일직선이 아니에요. 그럼 일직선을 바꾼 다음에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그게 이중 회전이에요. 레드 블랙 트리에서는 이런 애를 이렇게 바꾼 다음에 요 회전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애가 만나면 레드가 만났어요. 그러면 요 두 개 위치를 바꿔. 그게 먼저 바꾸고 이제 해요. 근데 내려갔는데 이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일직선 했으면 여기서 한 번 회전하고 끝나. 근데 내려가서 이렇게 갔는데 이게 레드가 되면은 일직선을 바꾸고 얘를 해요. 그래서 이중 회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요. 그래서 얘는 이제 그 블랙의 개수를 늘 루트부터 어느 경로로 가든지 늘 일정한 수로 가지게 있게끔 해서 트리의 균형을 만드는 건데, 그 균형은 이제 ABL 트리 또 로그 n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더 높겠죠. 높이가. 완전 최적화된 그런 트리는 아닙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는데 간단하게, 얘네는 중요한 건 아니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스플레이 트리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BST 트리에서 내가 검색하려는 게 어디에 있으면 좋아요. 어디에 있든지 로그 n에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어디에 있으면 더 좋아요. 루트에 가깝게 있으면 그만큼 검색하는 그 비용이 줄어들죠. 스프레이 트리는 얘를 어떻게 하냐면 자주 검색되는 거를 위로 올려요. 그러면 내가 자주 검색되는 것들은 어디에 위치하냐면 단말이 아니라 루트에 가깝게 위치하게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늘 검색하는 걸 자주 검색한다. 그럼 스프레이 트리는 성능이 어떻게 되겠어요? 좋아지겠죠. 그래서 얘는 비슷하게 지금 뭐 회전 같은 걸 하는데, 그 회전할 때 그 위주가 균형 위주라기보다는 그 자주 검색되는 애가 루트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뭔가 조정을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스프레이 트리의 특징이 되겠고, RST라는 애는 이제 그 우리가 다다음 노트에 12장 노트에서 살펴볼 힙이라는 자료 구조가 있는데, 그 힙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이지 검색에 사용한 기술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 측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자열 검색을 할 때, 또는 문자열 검색이 아니어도 좀 응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프리픽스 트리라는 거, 레디스 트리, 또 트라이라고도 하는데,
이 얘는 뭐가 되냐면은 어떤 애들이, 그러니까 얘도 거의 필터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필터를 만드는데 이 앞에 공통된 요소들이 많은 경우에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는 트리예요. 앞에 DO로 시작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검색을 가면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데이터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있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딕스 트리, 프리픽스 트리는 앞에 있는 이 DA 이렇게 가는 형태로 가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만들어 놓고 이제 이 트리에 내가 찾고자 하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이용해 가지고 트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 끝나는 데는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널이라는 걸 여기 가봤자는 거기에 해당된 키는 저장되어 있는 게 없는 거죠. 여기서 끝나면 그건 없는 거고 여기 가면은 0, 2는 있는 거고요. 이게 prefix tree, radix tree예요. 근데 아주 그 고급 문제, 프로그램 경시대 문제에 이 radix tree를 만들어서 써야 되는 문제도 간혹 나옵니다. 그래서 그냥 알아두시고 상식적으로 쓸 일이 많은지 잘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는 예전에 제가 공부할 때는 파일 처리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 처리에서 제일 어렵게 배우는 아니면 재밌게 배우는 애가 요 B3, B 플러스 3 뭐 이런 애들이에요. 얘네는 바이널 트리하고 좀 비슷한데 파일 구조에 적합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원래 이진 트리에는 여기에 키를 몇 개 넣어? 하나만 넣죠. 근데 여기는 키를 하나 넣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넣게 됩니다. 여러 개를 넣게 되면 트리의 높이가 어떻게 돼? 줄어들겠지. 그래서 여러 개를 넣어서 처리하는데 핵심은 요 하나의 크기가 파일에 처리하는 단위의 크기로 만들어요. 그러면 캐싱할 때 요 전체가 뻥 들어오는 거예요. 요런 게. 그래서 이 파일 처리를 할 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파일에 들어가 있죠. 그러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우리가 어떤 걸 키로 설정해 놓으면 걔에 대한 색인을 만들어요. 이 색인을 만들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요 트리입니다. B3, B 플러스 3, 그러니까 DB 색인 같은 거. 파일에 뭔가 데이터를 저장하고 빠르게 처리하고 싶으면 요 트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트리, 우리가 바이너리 트리하고 거의 똑같은데, 바이너리 서치 트리하고 똑같은데, 차이는 키를 여러 개 넣는 거예요. 한 노드에. 여러 개 넣어서 5보다 작아 1로 와. 3보다 작으면 1로 가고 3보다 크면 요 다음 걸 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를 검색하고 싶다. 그럼 1로 내려와서 8보다 크고 11보다 크니까 이제 1로 가는 거죠. 트리 높이만큼 할 텐데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B 트리, B 플러스 2예요. 그러니까 용어들은 좀 알고 계시면 머릿속에, 왜냐하면 컴퓨터 공학에서 자주 나와요. 얘도 자주 나와요. radix tree라고 안 하고 요 용어로 TRIE로 많이 또 나오기도 해요. 그래서 요 radix tree도 하나 알아두시고 B tree, B 플러스 3. 근데 얘는 메모리에는 이렇게 구현을 안 해요. 얘는 메모리에는 얘를 써서 성능 향상이 오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레드 블랙 트리 쓰면 돼요. 레드 블랙 트리 쓰나 얘를 쓰나 큰 효과가 없어요. 근데 파일 처리에서는 파일에서는 이렇게 사용되는 어떤 그 캐싱하는 단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최적화를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거는 바이너리 트리는 키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최적화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파일 처리에서 파일에 이 색인을 만들 땐 유용하게 쓰지만
여러분들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그 문제를 B 플러스 3로 메모리에다 B 플러스 3를 해서 구현한다. 성능 효과 없어요. 별로 도움 안 돼요. 도움 안 되고 언제 얘는 하면 파일 처리할 때만 도움되는 거고, 그 메모리에 뭔가 자료 구조를 만들 거면은 그냥 균형 이진 검색 트리를 쓰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